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합격 코치 코칭 형법 장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형법의 공부 방법론하고 제 강의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쪽으로 같이 이동을 하시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이제 첫 번째부터 보셔야 될 건요. 형법을 어떻게 학습해야 될 것이냐. 자, 그러면 형법이란 단어가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겠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컨셉을 잡아서 하셔야 될 텐데, 형법을 왜 공부하느냐? 사실 이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형법은 시험 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인데, Y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실무에 가시면 형법의 중요성은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거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형법이 시험 과목에 들어있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럼 형법이란 무엇이냐? 형법은 범죄하고 형벌이에요. 범죄하고 형벌이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뭘 학습하시는 거냐면 수험 형법학을 학습하시는 거거든요. 수험 형법학이라는 것은 각각의 범죄의 구성 요건, 그에 대한 형벌, 그리고 범죄의 가담 형태, 범죄의 완성 단계 등을 공부하시는 겁니다. 근데 수험 형법학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는 3단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최종적인 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제일 먼저 필요한 거는 형법의 조문 그리고 규범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문, 규범에 대한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법학의 장르 중에 법 해석학이라는 게 있어요. 법 해석학은 뭐냐면 법조문에 있는 그대로 해석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해만 하게 되면 사실 책을 보고 시험 보면 돼요. 근데 여러분의 시험은 오픈북 테스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리된 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해하시고 그걸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 정리는 이제 기본서 같은 걸 가져가셔도 되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암기입니다. 세상에 암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람 이름 외우는 것도 힘들어요. 자, 근데 여러분은 시험을 위한 암기가 필요합니다. 두 문자 따서 보는 암기 방식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암기는 이것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여기서 뭘 하셔야 되겠습니까?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반복 학습의 중요성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제 그 형법학의 커리큘럼을 보시게 되면 일단 기본 강의가 있습니다. 이 기본 강의는 초점 자체가 이해와 정리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해와 정리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기본 강의에서는 여러분이 기본서도 필요하지만 이게 반드시 병행되어야 됩니다. 기출객관식이 기본 강의에 필요한 이유는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게 되면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적용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이해한 거를 가지고 이해만 가지고 설명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해한 걸 가지고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문제에 대한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 때부터는 각 챕터를 공부하고 OX를 보시는 게 아니라 왜냐면 OX는 좀 주의하셔야 될 게 OX는 최종 정리역으로는 필요한데 OX가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객관식 지문에서 하나만 떼다가 OX를 물어보는 것과 객관식 사지선다에서 선택지 간의 관계에서 한 개의 정답이나 틀린 것 하나 골라내는 것은 문제 접근 방법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한 문제를 가지고 OX를 하시는 거는 이해하실 때는 필요하지만 정리할 때는 그 OX만 가지고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정리하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기출 객관식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풀이에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 문제풀이는 순서가 거꾸로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객관식 위주로 하되 기본서를 이제 발췌를 하셔야 돼요. 발췌라는 건 무엇이냐? 객관식 문제집 위주로 풀다가 막히거나 틀리는 부분이 있으면 거꾸로 기본서를 찾아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맨 처음에 이해 정리할 때는 기본서에 초점을 맞추고 이걸 확인하는 단계라고 보게 되면 문제풀이에서는 이 객관식 위주로 하면서 기본서를 찾아보시는 겁니다. 이쪽 단계는 거의 적용과 정리의 단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심화 강의에서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심화 강의에서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요약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자, 이 요약 정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요약 정리는 여기 있는 기본서가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이거를 다시 엑기스, 즉 시험에 나올 것들을 요약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서를 줄이는 건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서를 바탕으로 둔 핵심만 뽑아낸 책으로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물론 거기서도 같이 보셔야 될 건 뭐냐? 역시 기본서와 객관식은 늘 같이 끼고 사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저게 있어요.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모의고사는 아주 간단합니다. 모의고사 문제를 하는 거는 실전 시험에 있어서 어떤 당황함을 대비한다든지 아니면 실전 동형 모의고사를 통해서 문제를 쉽게 접근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기출문제의 바탕을 두고 변형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형법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단계들을 거치게 되면 이게 최종적으로 요 단계부터 거의 암기를 하시겠죠. 요 단계부터 거의 암기 쪽에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사실 요거는 약간 부차적인 부분이고 이 1, 2, 3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 할 때부터 기본서와 객관식 항상 친구처럼 같이 끼고 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요런 3단계 과정을 통해서 요런 과정을 통해서 형법을 학습하시게 되면 아마 형법에서 점수 따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움이 좀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건데 형법은 점수를 획득하기가 가장 좋은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형법은 출제하는 범위는 굉장히 많지만 하늘에서 툭 떨어진 판례가 답이 되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과 더불어서 뭘 하셔야 되냐면 최신 판례는 항상 중요성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 시험을 보시겠다. 그럼 2018년도나 2019년도 초반, 즉 시험 출제 이전까지 출제된 나왔던 가장 최근의 판례들은 따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최신 판례 강의 때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요거까지 정리를 하시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거는 최신 판례가 20문제, 25문제 나오는데 거기서 다 나오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신 판례가 답이 되는 경우는 또 오히려 역으로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봤던 정리했던 중요 판례들이 다 OX가 되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면 그게 답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최신 판례들이. 그래서 최신 판례는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들이라든지 그리고 이 판례를 보는 기준은 전원 합의체 판례는 굉장히 중요하지요. 이 전원 합의체 판례들은 항상 여기서 보시든 항상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원 합의체 판례의 다수 의견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판례에 따라서 결론을 내리시게 되면 소수 의견에 따른 것이 아니라 다수 의견에 따라서 답을 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론을 가지고 여러분이 형법을 접근하시게 되면 형법을 가장 재밌게 그리고 수월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공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기본 강의 진행하면서 세세적으로 그때그때마다 공부 방법론에 대한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개괄적으로는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형법을 접근하시면 형법에 대한 두려움은 상쇄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만간에 우리가 기본 강의로 다시 만나게 될 텐데요. 기본 강의 때 우리가 하나하나 중요한 것들 다 이해하고 정리하고 암기하는 세 단계를 통해서 시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기본 강의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